이 오늘 금요일은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지지율 이런 건 비슷비슷해요. 이 전주나 뭐 다른 여론에 비슷비슷한데 정의당 지지율에 저는 눈이 확 꽂히더라고요. 네. 정의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 빠진 4%. 이게 만약에 정당 득표율로 이어지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말이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3%를 넘기면 선방한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 정의당이 비례 후보를 내기 전까지도 내부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정책이라든지 심상정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과도한 표현들, 그래서 이 정의당 외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 쪽에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정말 자기들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배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비례대표가 선정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저처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처음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민주당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형제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단 말이죠. 민주노동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정의당이든 이름이 바뀌었어도 어쨌거나 그 당을 항상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만 내세워 가지고 소수 정당에게 들어가야 될 의석을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다 먹으려고 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틀린 말은 사실 아닌데 문제는 그 후속이 이어지는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그러면 정의당만 진보 정당이냐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의당도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는 뭐 정의당을 세게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심상정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고하면 심상정도 위험해. 그렇죠. 지역구 자체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라도 뭔가 민주당 지지층에 굉장히 다수가 지지해주면서 얹혀왔던 일종의 공생관계 같은 거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다르게 말하면 기생일 수도 있어. 나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안 부르는 거지.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다 걷어들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특히 1번 비례대표 1번 후보는 정말 임팩트가 너무 셉니다.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3, 40대 이상의 게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20, 30대 게임 유저들한테는 정말 그거는 정말 범죄자거든요. 범죄자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국 장관 딸과 아들한테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물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 도의적 책임에 비추어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표 받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게 그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최저라고 하니까요.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내가 그 많이 주장해 왔던 그 이론 같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서 나올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민주당은 40%면 나머지 10%는 어디서 나올까요? 요게 이제 진보 정당 부류에서 나오고 그중에 제일 많은 정의당에서 나올 거다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로 우호적 연대감이 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실은 민주당 한 사람이 한 표밖에 없다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정의당 찍어주는 방식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중도층이 정의당의 목소리가 개혁적일 때는 정의당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 중에는 정의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가끔씩 지지고 볶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들 입장에서 정의당은 그래도 미래통합당보다는 훨씬 나은 세력이고 어쩔 때는 동지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당장 내일이 투표를 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는 투표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최저 지난주에 비해서도 2% 이상이 빠졌다. 뭐 빠질 것도 말 것도 없는
거기서 한 자릿수 지지율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말이 좋아 2%지 정의당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예전에는 민주당 표가 사표가 될까봐 정의당으로 가는 표가 있었는데 이젠 반대예요. 정의당으로 찍었을 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러면 4% 지지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방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연대가 있을 때 우리 민주당 후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정의당 후보 괜찮네? 라고 했을 때 정의당을 찍어주는 거지 정의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연대감이 없는데 우리 후보 마음에 안 들어 정의당 후보 이렇게 비교 자체를 안 해버려요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찍어줘야지 이렇게 가버리지 비교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의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적대적 공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이 상황에서 부딪혀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고 만약에 정말로 정의당이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당황을 하고 있다면요. 정치할 자격 없어요. 이건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견을 못하고 당황했다? 그럼 바보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성 차원에서 소수가 아닌 쪽이 받아줘야만 그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호의를 베풀어야만 가능한 구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또는 국민들이든 간에 니들 목소리도 듣고 싶어. 근데 지지율이 한 7, 8%좀 나오는데 의석은 그거밖에 안 돼? 지지율이 10%면 3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야. 다만 소위 말해서 복지 차원에서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니들한테 의석 좀 몇 개 더 돌아가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주류가 결정하는 거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민주당 자체가 우리는 뭔가 상식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정당들도 의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4+1에서 하나였던 민주당이 반대했다면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뭐 권리처럼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워딩이 뭐였어? 이 비례연합정 워딩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미래 통합당 부류가 지금 일당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을지언정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논의의 테이블장에 나왔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그렇죠. 지금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정의당의 정치 철학을 지키는 것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막는 것, 이 둘 중에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면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적폐 세력이 부활하든 말든 우리 정치 철학을 먼저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적폐 세력을 막겠다. 그러면 그동안 적폐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던 국민들은 촛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의 정치 철학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은 다 양보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고 봐요. 정치 철학이라면 자기네들이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정치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힘을 합쳐야 돼요.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이 아니면 다 틀린 것이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철학도 아니고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이익 추구를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당 지도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들 20명 이상 뽑힌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직 테이블은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합친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가 얼마나 더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극렬하게 지역구 선거에서 서로 비방하는 단계에 갈까봐 좀 조심스러운 거고 그 가운데 안철수 씨는 정당 투표에서 20%를 얻겠다. 거연지기. 뭐 지지율이 다 합치면 한 150% 됩니까? 그럼 뭐 뜬금없이 20%야. 자 끝. 아니 왜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
절대 우리 철수 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 의사로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네, 할 이야기 많아서 그래. 지금 칭찬도 앞으로 조국 장관도 얘기하지, 윤석열 얘기하지.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 아니 매기 역할을 하겠다는데 좀 매운탕도 끓이고 하고 뭐 그거 가야지. 됐거든. 그 가운데 얘기 일단 여기까지요.